안녕하세요. 김학영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곤경에 처해서 노무사 상담이 필요하거나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이때 노무사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노무사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와 노무사를 선임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무료로 상담하는 노무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료 상담을 받고 상처받는 노동자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 니즈가 서로 다른 겁니다. 저도 예전에 노무법인에서 채용노무사로 있을 때는 법인 전화로 전화가 오면은 무료로 상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죠. 사건 수임을 전제로 그런 무료 노동 상담을 했던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사건 수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내용에 대한 설명만 계속해주고 있고 실업급여 상담만 계속하고 있고 이랬으면은 그때 대표 노무사님이 저에게 한 소리 했겠죠. 그래서 단순히 노동법 내용이 궁금해서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 사건 수임을 전제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는 노무사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약간 좀 쌀쌀맞은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다.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무료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좀 그랬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유료 상담은 얼마 정도 할까요? 저도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유료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10분에 15,000원, 20분에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상담 페이지 가보니까 제가 조금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상담 시간이 좀 지나도 상담해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카톡 상담도 가능한데요. 저는 전화 상담을 추천합니다. 상담 받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전화 상담으로 10분으로 해결될 문제는 채팅으로 하면 한 20분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과 채팅하는 것은 속도감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상담을 하다 보면 노무사가 역으로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듣고 상담해드리고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채팅으로 하면 답이 늦게 오면 또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상담 받을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필로 쓰셔도 되고 A4 용지 한두 페이지 정도로 정리하셔가지고 미리 내용을 보내고 전화로 상담 받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땐 제일 낫습니다.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많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의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시면은 그 자료를 검토하는데 비용이 또 발생할 수는 있어요. A4 용지 한두 페이지 정도 정상적인 글씨 크기와 줄 간격으로 한두 페이지 정도는 읽어보고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 상담도 있는데요. 이것도 무료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용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웬만하면 유료로 하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방문 상담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해고나 임금체불 좀 가벼운 사안이 아닌 중요한 사안일 테니 비용을 조금 투자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에 5만원 받는 분들도 있고 10만원 받는 분들도 있고 더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0분 기준 5만원, 80분에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비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이 정도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상담 비용처럼 일반적인 시장 가격을 소개해 드리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이유는 같은 노무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난이도 그리고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일단 공통적으로 비용 구성은 착수금 플러스 성공보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착수금은 처음에 사건을 맡길 때 지불하는 금액이고요. 혹시라도 사건이 잘못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게 환불되거나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사건이 잘 해결된 경우에는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 퍼센트로 계약하기도 하고요. 내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퍼센트로 성공보수를 주는 거죠. 아니면 정액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정해놓고 지급하기도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이제 체불액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10%에서 한 20%이 정도 성공보수 책정하고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인정되어서 임금 상당액을 받으면 거기에서 10%에서 20%더 많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산재 사건은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등이 승인되면 승인된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요즘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약간 퍼센트 계약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다고 내가 얼마를 보상받고 약간 부당해고 임금체불 이런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액으로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면 2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착수금은 안 받는 분들도 있고 많이 받는 분들도 있고 해서 참 시장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의 주관적인 견해와 주변의 노무사님들을 봤을 때는 10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거보다 더 적게 받는 분들, 아예 안 받는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이 받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100에서 300 정도로 받고 있는데 서면 작업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 착수금을 덜 받기도 합니다. 사건을 수임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은 위임장이랑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위임계약서에는 착수금, 성공보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위임장, 위임계약서 쓰고 그리고 착수금까지 보내고 나면 그럼 본격적으로 사건 수행이 시작됩니다. 임금 체불 사건의 경우에는 노무사가 진정서, 진정이유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하고 일반적으로 한 2주에서 4주 사이에 출석일이 잡히면 노동자와 같이 출석하게 됩니다. 이후 추가적인 출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 제출을 추가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노무사가 다 진행해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와 합의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노무사가 조율해 줍니다. 사건을 맡길 때는 당연한 거긴 한데 노무사에게 노동청 같이 출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좀 이상하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지방에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노무사를 선임했는데 진정서를 썼는데 보여주지도 않아요. 보여주지도 않고 접수했으니까 노동청 출석하라고. 출석도 같이 안 해줘. 혼자 가서 진정서가 어떻게 제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상담 받을 때까지도 진정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빨리 진정서 내용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하신 분들도 있어서 사건 맡길 때 노무사님이 노동청 갈 때 같이 가주시는지, 어떤 역할까지 해주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노동위원회 사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노무사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작성해서 접수를 하고요. 이후에 이제 이유서 1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쭉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서면 작업이죠. 그렇게 하면 사업주가 이제 답변서 1을 보내고요. 그 답변서 1을 보고 이유서 2를 제출하면 사업주도 답변서 2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서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과정이 보통 이유서 3, 많으면 4까지 제출이 되고요. 이후에 신문회의가 잡히게 됩니다. 구제 신청한 시점에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신문회의가 잡히는데 재판하는 것처럼 하루 날을 잡아서 출석을 하고, 그때 노무사는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신문회의에서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문회의에서 노무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를 이제 선임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내용을 정리하세요. 자필로 쓰셔도 됩니다. 한글 파일 3페이지 정도 미만으로 3쪽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한 내용을 노무사에게 먼저 전달한 다음에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 상담하면서 사건을 맡길 노무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2-3군데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전제품 살 때도 삼성전자도 가고 베샵도 가고 하이마트도 가고 한 2-3군데는 둘러보죠. 노무사 선임 비용도 착수금만 적어도 100만 원은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3군데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수금을 받지 않는 곳도 있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곳은 노무사 한 명당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사건을 좀 소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착수금을 받지 않아도 열심히 하시는 노무사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건 맡기기 전에 3군데 정도 상담을 받아볼 때는 웬만하면 유료 상담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기준에 만원에서 2만원 정도기 때문에 한 3군데 상담을 받아봐도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무료 상담보다는 유료 상담이 좀 더 친절하고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유료일 때와 무료일 때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스스로. 아무래도 돈 받고 상담하면 책임의식이 좀 더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유료 상담으로 하셨을 때 좀 더 알차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상담 받고 나서 사건을 맡기기 전에 노무사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상담할 때부터 노무사가 아니라 팀장님이라든가 사무장님 이런 분들이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노무사가 상담하는 그런 노무법인에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노무사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노무사 상담이 필요하면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왕노무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순위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카톡 KWY013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